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맥인들의 뽑기 김동현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다운 조정을 좀 받았죠. 필요한 조정이라서 사실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뭐 조정 좋아하는 분들은 셀 사이드에 계신 분들밖에 없죠. 근래 뭐 꽃버스, 인버스 이런 것들로 힘든 분들께는 단비 같은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냥 기술 조정 정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서두에 현재 오늘 시장에 대한 평을 간략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뭐 시황 움직임들 좀 보고 종목들도 제가 뭐 특정 섹터 종목 이런 것보다는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파티션을 좀 나눠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제가 근래 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3개월물 국채,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SVB 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미 국채에 대한 연준의 거의 보증이 이루어지면서 10년물 국채도 뚝 떨어졌죠. 그리고 2년물 국채도 뚝 떨어졌어요.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값어치가 폭락을 했던 게 제일 큰 문제들이었어요. 2022년 작년도에 뭐 채권 시장은 거의 뭐 패닉 장세였기 때문에 채권 뭐 거의 전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권 특히 이제 미국채에 대한 이 값어치가 흔들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유발했고 그게 SVB 사태로 표출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연준에서 커버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3개월물은 잠깐 같이 내려왔다가 치솟고 있습니다. 3개월물. 미국채 결제가 이제 3개월짜리가 이제 이 롤오버가 되면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제 다음 3개월물로 계속해서 이 롤오버를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상환하고 다시 또 발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럽에서도 미국채 단기물에 대한 결제가 지연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시 약간 뭐랄까 위기설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뭐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이 심각한 문제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 주식시장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올라갈 때도 편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래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모두의 확신과 함께 시장 꺾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 다 좋아 보이면 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눈에 시장이 다 좋아 보이면 그때는 안 사는 게 맞거든요. 지금 같은 장은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장을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원사이드하게 다 같이 좋다, 괜찮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모두가 큰일 난다 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연초에 많은 사람들의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반기 안 좋다, 하반기 괜찮을 거다 이랬잖아요. 근데 상반기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1분기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들이 다 틀린 거죠. 비관론자들이. 근데 틀린 비관론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시장에. 근데 그들은 시장이 좀 올라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조금 빠진다 싶을 때 목소리가 다시 커져요. 당연한 거예요. 비겁하지만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렇다 보니까 또 뭐 약간의 원래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뭐 거의 뭐 종말론 위기설 뭐 몇 월 위기설 그리고 뭐 미국이 위험하다 거의 종말론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디폴트 날 수 있다.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뭐 페트로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우디가 위안화랑 결제를 하고 그걸 다시 또 프랑스가 위안화 결제를 했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미국채가 무너진다. 거의 그 경제 시스템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금태환 제도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로 오면서 달러가 페트로달러가 되고, 그러면서 기축통화가 되어 있고, 그 기축통화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 6개 통화가 있고, 거기에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위안화라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이런 구조도 결국은 여전히 베이스에 달러가 깔려 있고, 거기 그 달러를 기반해서 미 국채가 담보가 돼 있는 것이고, 미 국채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외환 보유고를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들이 일본이 미국 달러 팔고, 국채 팔고, 돈 필요한 국가들이 미국채를 팔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채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미국 정부가 채권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 그죠? 미국 부채 한도도 지금 최대로 찾고, 그러다 보니 이론적으로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 위기론 종말론적 마인드가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져야 돼요. 금융위기 이상으로 무너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진다라는 논리와 괴를 함께 하거든요. 너무 극비관이잖아요, 이거는. 전쟁 나야 돼요. 대전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싹 다 갈아서 리셋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올해 2022년도 금융시장에서 그런 정도로 위험이 발생할 거냐. 너무 극비관적인 전망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3개월물도 결국은 미국채 그 부채 한도랑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3개월, 현 시점 기준으로 3개월이니까 이게 6월 5일로 1월 달에 미국 부채 한도가 이미 소진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긴급, 상태로 6월 5일 날까지인데 이때 이제 다시 재협상해야 되고 8월이 미국 의회 회기니까 결국 6월부터 8월까지는 이 부분이 노이즈가 될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 3개월물을 다들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이 3개월물이 치고 나가니까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죠. 미국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 이게 저 앞으로 가면은 지금 이 40bp 이 수준이 뭐 08년도 2011년도 이때하고 거의 맞닿거든요. 근데 이게 40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0.4%예요. 그러니까 미국채 그 디폴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보험료가 얼마나 0.4%예요.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주 높은 뭐 브라질 뭐 이런 데가 1점 몇 %일걸요? 1점 몇 %,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스페인 당시에 막 남유럽 재정위기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그 당시에 피그스 국가들 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가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한 5%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CDS가.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서 5% 정도는 보험을 들어야지 그 채권의 안전이 담보되는 정도, 그 디폴트를 해칭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건 이만큼 돈을 써야 되니까 채권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지금 이거 미국 CDS 얘기하는 것 저는 아직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0.4% 가지고 올라왔죠. 이전보다 올라온 건 맞아요. 이게 0.1 수준이 있다가 0.4 수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긴 한데, 그러니까 CDS 따먹게 하는 애들은 지금 좋죠. CDS로 실질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쪽 거래는 지금 괜찮은데, 이게 위험이, 뭐 조장이 되면 이쪽은 장날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판은 지금 좋은 판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CDS는 되게 무서운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그렇게 CDS 걱정할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앞서서 아마 그런 어떤 극비관적인 시나리오에 여러분들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괜찮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간다고 보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근간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증액을 해야 되는데 계속 증액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11년 자꾸 얘기하는 거죠. 2011년도에 그 당시에 공화당 민주당이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결렬됐어요. 예, 그 의회 회기 내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기술적 디폴트,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테크니컬 디폴트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회기가 지나가 버리면서 이게 정부 폐쇄가 됐어요. 이때 당시에 정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막 자유의 여신상 문 닫고 막 셔터 내리고 막 노조들 막 일어나고 아주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S&P가 신평사 아닙니까? 이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강등 조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AA 플러스입니다. 미국의 S&P 그 신용 등급이 여전히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말 그대로 디폴트 돼요. 왜냐면 만세 부르는 거죠. 채권 상환 못하고 지금 부채를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 못하는 게 되니까 지금 뭐 GDP 대비해서 미국 부채 규모가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빚으로 부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재정 지출이나 뭐 쿠폰 꽂아주는 거 팬데믹 때 그런 거 다 이런 돈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했죠. 근데 그 풀려 있는 돈을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공화당은 당연히 공화당이 요구하는 왜냐면 민주당이 뭐 이것저것 다 풀어서 재정 지출해서 민주당 위주의 재정 정책을 끌고 나가면은 선거에서 공화당이 할 게 없잖아요. 공화당이 그런 것들을 축소하고 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면 우리가 합의해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는 게 팍팍해지겠죠. 재정 지출 줄이게 되니까. 그리고 메디케어나 이런 실질적인 민주당 법안들에 대한 어떤 재정 지출을 다 틀어막으려고 하겠죠.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벤트성 압박이 있을 건 사실이에요. 그게 6월, 뭐 5월 말 6월부터 이제 해서 막 얘기들이 막 나올 겁니다. 노이즈는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근데 노이즈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올해도 세린메이가 맞을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는 조금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시점 정도에서는. 하지만 그게 뭐 세상 망하는 정도의 움직임은 아닐 테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디가 제일 데미지를 입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은행들이 당연히 직접적인 데미지를 제일 크게 또 입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2011년도에도 은행주가 가장 단기적으로 강력한 급락을 했어요. 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 조치가 돼. 우리나라 IMF 기억나시죠? 당연히 이건 금융이 제일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 또 채권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번에 SVB 사태가 미국 S&P 은행 지수가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 3개월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 은행 지수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문제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래요. 이런 데서 돈이 제일 빨리 움직여요. 학자들이 나와서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뭐 월가의 무슨 CEO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거 다 말이에요. 그냥 말. 그들의 생각. 걔네들이 정말 돈으로 움직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말로는 조심하라고 하면서 지들이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걸 집어 던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번에 은행 사태 터지기 전에도 골드만삭스가 주가가 막 떨어질 때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SVB 사태 빵 터져버리잖아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누가 남이 하는 얘기에 다 동조하지 마시고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는 자산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보면 이건 그들의 그냥 말이구나, 의견이구나. 이거 뭔가 직접적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 뭔가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건데 환율이 우리가 좀 불안정하죠, 최근에. 왜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달러가 약한데 우리나라 원화가 더 약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여기 있다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약한 달러보다 더 약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의의를 둬요. 뭐 우리가 무역 수지가 지금 연속적으로 적자고 뭐 경상 수지도 지금 뭐 최악이고 안 좋아요.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중국도 여전히 우리를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뭔가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나, 근데 최근에 환율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엔이 동반 약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만이 아니라 엔화가 동반 약세이고 위안화도 지금 조금 약세예요. 이걸 보면은 이거는 금리 스프레드인 것 같아요. 금리 스프레드. 왜냐면 우리는 지금 안 올리잖아요. 우리는 동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좌우간 이번 5월 FOMC까지는 한 번 더 올린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럼 여전히 금리 차가 더 벌어지긴 하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채권 스프레드, 금리 스프레드로 보면은 약간의 머니 무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달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래서 약간의 뭐 달러의 지금 한 시장에서의 환율 상승 현상, 원화 약세 현상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찜찜했는데 최근에 약간 고개 숙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설은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런 거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혹은 매매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지금 코스닥 신용장고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게 시장 지수로는 오늘의 조정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종목들은 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싶은 종목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신용장고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요게 지금 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이고 예탁금도 전체 예탁금인데 이 파란색 신용장고 그래프는 코스닥 신용장고예요. 코스닥 신용장고가 지금 10조 원 넘게 치고 올라와서 이게 어디 수준이 2021년도 수준까지 올라요. 여기 예탁금이 60조 원대였어요. 여기 고객 예탁금 60조 원일 때 12조 원 코스닥 신용장고였는데 지금 예탁금 이제 50조 원인데 지금 12조 원 됐어요. 이만큼 지금 신용장고가 지금 좀 과하게 여러분들이 B2를 너무 우습게 여기시는, 저는 절대로 주식하면서 신용 쓰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신용을 쓰라고 하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격한 표현이지만. 남의 가정 파탄 낼 일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주식을 그렇게 함부로 빚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변동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서 진짜 잘못한 깡통차입니다. 오랫동안 자산을 이렇게 축적시켜 가야지 그걸 한 방에 빚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뭐 집 살 때 누가 내 돈 갖고 사냐, 그건 집 살 때나 그렇게 하시고 주식은 내 돈, 여윳돈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이런 걸 살려놓지 않거든요, 시장은.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회전율도 높긴 한데 이게 회전율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신용 이건 다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신용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개별주 조정은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개별주들은 좀 불안한 종목들이 많아 보입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괜찮아요. 코스피는 지금 이게 코스피 신용장고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코스피 신용장고는 뭐 이 정도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코스닥은 여기까지 와 있잖아, 신용이. 그죠? 뭐 코스피는 뭐 시장 지수 정도의 움직임이고 그렇게까지 뭐 오버스럽게 막 신용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그래서 탑10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대형주 위주의 슬림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조심하셔야 되고 뭐 반도체 돌아 나오고 뭐 바이오 돌아 나오고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라고, 업종 섹터 안 좋은 거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뭐 AI 로봇 이런 것들 숫자 안 찍힌다, 꿈으로 올라온 거 차트 깨지면 5일선 깨지면 그냥 파는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뭐랄까 요즘 막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올라오고 다시 이래서 마치 막 시장이 부활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막 또 막 포모 에코프로가 쏘아 올린 이 나비 효과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내 주식이 중요한 거지 남의 수익이 내 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제 스스로도 항상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주식이 초급등을 해요. 당연히 부럽죠. 저거 가지고 있었더라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급등주를 사지도 못할 뿐더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길게 가지고 가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아 저기서 사서 갖고 있으면 몇 배를 먹었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계좌 인증들을 막 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아니 자기 수익이면 자기가 챙기면 되지 그걸 왜 온라인에 인증을 하고 그걸 보면서 또 부러워하는 사람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2의 에코프로 제3의 에코프로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그런 급등주를 자꾸 쫓아가시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쏘아 올린 이 변동성은 일반적 수준이 아니에요. 일반적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막 B2가 막 늘어난 것 같은데 뭐 왜냐면 신용까지 써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30-40% 수익 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코인이나 하세요. 코인이나. 주식시장은 그 정도의 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그 정도로 움직이는 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마치 코인 같은 거 하던 분들이 뭐 그 정도의 변동성 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 돈은 결국은 여러분 주식시장은 눈먼 돈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다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지수로는 일단 매크로 문제 없다. 매크로 별 문제 없고 뭐 코스닥 지수도 한 뭐 여기 오면 반등 시도할 거예요. 이거 팍 죽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지시킬 것 같고 코스피는 뭐 별로 내려올 때도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별로 내려올 때도 없어요. 오늘 수급 보세요. 외국인 안 팔잖아요. 코스닥만 팔잖아요. 코스닥만. 근데 코스닥도 뭐 LNF 이런 거만 팔았잖아요. 실제로 에코프로 BM은 샀어요. 지금 뭐 시장 전체 수급을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외국인 샀어요 오늘. 외국인 샀어요. 현선물 샀잖아요. 그죠? 코스닥 개인 외국인 개인 코스닥 매수 보세요 이거 먹여주겠냐고요 이거 안 먹여줍니다 이거 기관 외국인도 손잡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있는데 이거를 조심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지수는 괜찮고 뭐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탑 10권에 있는 제가 이거 이 시간이 아니라 미스터 마켓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걔네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뭐 지금 시황 때문에 막 현금화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종목들인데 시간 얼마 없지만 한번 볼게요. 제가 애초에 이런 것만 하세요 한 걸로 일단 하시고요. 그거는 여전히 문제 없어요. 2차전지, SOC 건설기계 전력망 쪽이에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리고 친환경, 리오프닝, 그리고 방산 엔터, 차트 아직 살아있고 실적 살아있는 이런 애들이 여전히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경기 안 좋아요. 물가 높아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잖아. 사실 실물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좋은 산업이 별로 없다. 여전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좋은 산업에서 국한한 압축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추구하지 마세요. 강한 거 좋은 산업만 하다가 이런 좋은 산업이 만약에 주식들이 이제 할 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때 현금화예요. 그게 뭐 5월이든 6월이든. 계속해서 이쪽으로 그냥 거래하시고 조정시 매수도 이쪽으로 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군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몇 번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뭐 특별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실적 안 나온다. 삼성이 투자했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뭐 그냥 무조건적인 상승하는 게 아닌데 실적이 안 나온다. 이건 꿈이에요. 그죠? 꿈은 그냥 테마주거든요. 근데 테마 가지고 지금 얘가 밑에서 지금 올라온 게 4배, 3배 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뭐 깨졌어. 여기서 깨졌다. 여기서. 근데 이때도 무슨 자꾸 로봇주 얘기들을 하고 있냐고. 여기서 끝났는데 일단 2단, 3단 상승 다 끝났고 지금도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막 반등 매매 하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은 시세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주식은 위가 닫히면 하면 안 돼요. 주식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넘어갈 것 같은 주식을 해야지, 다쳤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만큼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걸 하면은 거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완전 차트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완전 차트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차티스트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 단기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실적이 하향되고 전망이 안 좋은 건 차트가 좋아도 되도록이면 안 해요. 왜냐면 믿을 만한 신뢰감이 없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식이 내려가면 사줘야 되잖아요. 주식이 뭐 내가 사갖고 끌어올립니까? 내가 좋은 시점에 딱 사놓으면 그 주식이 더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자산이 안정이 담보가 되고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작년 고점이 여기면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고 내년이 작년보다 더 좋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은 주식은 이걸 무조건 넘어가요. 그런 주식은. 그게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군. 여전히 과열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막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양극재는 끝났다. 단기 시세 끝난 것 같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얘기하면 좀 이상하나. 오늘 보니까 여전히 에코프로 BM,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요 4개 얘네들이 오히려 제일 나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쌍봉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실적 좋은 2차전지 관련주 또 사세요.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해요, 여러분.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이런 거 많이 떨어졌다고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AI 마찬가지예요. AI 당분간 돈 못 벌어요. 그리고 뭐 내려오는 SOC 전력망 이런 애들 사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떨어지는 것만 보세요. 반도체 아직 아니에요. 전 여전히 IT 반도체 아직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만 하셔도 뭐 괜찮은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잖아요. 좀 힘든 시장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난이도 높아져. 시장 난이도가 원래 높았는데 더 높아지고 있어요. 더 슬림화되고 있고 좀 주의하셔야 된다. 제가 시황 괜찮다 해서 지금 다 괜찮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셔야 되니까 제가 뭐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안전하게 잘 수익 많이 내시고요.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